매일같이 수백만 명의 발이 되어주는 이 거대한 철도망. 정말 우리 몸의 혈관처럼 도시의 생명선을 책임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거의 매일 큰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죠. 이 거대한 쇳덩어리, 수천 톤에 달하는 열차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선로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친구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성능평가라는 과정에 그 해답이 숨어 있어요. 이건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단순한 점검이 아니고요. 마치 평생 관리해주는 건강 프로그램처럼 시스템의 상태를 데이터로 끊임없이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하죠? 맞아요. 혈압 재고, 맥박 재고, 체온 재잖아요. 기본 활력 징후부터 체크하죠. 철도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보듯이 철도 엔지니어들은 REMS, 즉 램스라고 불리는 4가지 핵심 지표를 봅니다. 바로 이 REMS가 철도 시스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R은 신뢰성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고장나지 않고 튼튼하게 제 역할을 잘 해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신뢰성이 높다는 건 우리가 타는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거나 지연될 확률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A는 가용성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스템을 얼마나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 중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비율로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 M은 유지 보수성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시스템이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상 복구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마치 자동차 경주에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피트 크루처럼 수리팀의 속도와 효율성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S, 바로 안전성입니다. 이건 4가지 활력 징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시스템이 잠재적인 모든 위험으로부터 승객과 직원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그냥 신뢰성이 좋다, 안전성이 높다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성은 평균 고장 간격 MTBF라는 시간 단위로, 유지 보수성은 평균 수리 시간 MTTR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측정됩니다. 가용성은 이 두 지표를 사용한 공식으로 딱 계산이 되고요. 안전성은 안전 무결성 수준 SIL이라는 아주 엄격한 분석을 통해 등급까지 매겨지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건강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4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소스 자료에 나온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램스는 시스템의 건강과 성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유전 정보. 다시 말해 시스템의 성능 DNA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현재의 건강 상태, 즉 단기적인 활력 징후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좀 더 긴 안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결국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성능과 비용,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애 주기 비용, 즉 LCC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을 처음 살 때 드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태어나서 운영되고 수리되고 마침내 수명을 다해 폐기될 때까지 그야말로 평생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합친 총 관리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CC는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고 도입, 매일같이 사용하고 운영, 고장나면 고치고 유지보수, 그리고 수명이 다하면 폐기하는 폐기거죠.
이 모든 과정에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비용은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복잡한 비용을 도대체 왜 계산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램스 데이터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품의 평균 고장 간격 MTBF 데이터를 보니까 이 부품은 보통 2년쯤 쓰면 고장 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 고장 난 다음에 비싼 돈 들여 고치는 것보다 2년이 되기 직전에 미리 저렴하게 교체하는 게 총비용 면에서 훨씬 이득이겠죠? 바로 이렇게 램스는 안전과 신뢰성을 최고로 유지하면서 총비용은 가장 적게 드는 그 최적의 지점, 즉 스윗스폿을 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건강검진의 가장 현대적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랄까,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예측하는 유전자 검사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이 최첨단 기술을 우리는 정밀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의 미래 건강 문제를 아주 정밀하게 미리 예측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인 거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일단 문제가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랴부랴 수리했죠. 이걸 사후 정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AI를 이용한 예지 정비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상 징후를 먼저 포착해서 미리 손을 쓰는 훨씬 더 똑똑하고 프로액티브한 방식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선로나 차량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24시간 내내 전압, 온도, 진동 같은 데이터를 쉬지 않고 모읍니다. 그러면 AI가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사람의 눈이나 귀로는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이상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는 3번 차량 2번 바퀴 베어링에서 평소와 다른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주 안에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와 같이 고장이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내주는 겁니다. 정말 24시간 대기하는 주치의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개념들, 램스, LCC, AI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순환고리로 연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먼저 램스로 시스템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LCC를 분석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찾아냅니다. 동시에 AI는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즉 어떤 고장이 발생할지를 예측하죠.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다시 유지보수 계획과 다음 세대의 시스템 설계에 반영됩니다. 시스템을 더욱 강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바로 이 램스, LCC, AI 피드백 순환 구조야말로 시스템이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핵심 엔진입니다. 이건 더 이상 일회성 건강검진이 아니에요. 철도를 항상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영구적인 웰니스 프로그램. 이것이 바로 스마트 유지보수 철도의 본질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멋진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설계 단계의 언어인 램스, 운영 단계의 언어인 LCC,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언어인 AI가 마침내 하나로 통합될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미래교통,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철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